한인 사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시장 선거에서 크리스 정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20년 만에 한인 출신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한인 여성으로는 최초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뉴욕 회담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북미 대화가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민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선고받은 한인 이민자들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남을 살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여성이 말레이시아 법정에 섰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수요일 KBTV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인 사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시장 선거에서 크리스 정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어제 있었던 뉴욕과 뉴저지 주요 선거 결과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펠팍타운 설립 118년 만에 최초의 한인 시장이 탄생되는 새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크리스 정 민주당 후보는 2,200여 표를 얻어 69.9%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저 혼자는 힘으로는 할 수 없었고 이렇게 우리가 그래스루트 무브먼트로 해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장이 되겠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타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리스 정 당선자와 함께 캠페인을 펼친 이종철, 폴김 후보 역시 시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특히 이종철 의원은 한인 최초 5선 시의원이 됐습니다. 펠팍을 이제 앞으로 새 시장하고 같이 협조해서 우리 좋은 타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 펠팍만큼 뜨거운 선거전을 보였던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 선거에선 민주당의 데보라 차바리 후보와 지미송 후보가 공화당 도널드 리 후보와 박명근 의원을 근소한 차로 앞서면서 부재자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선 민주당의 돌풍이 이어졌습니다. 주상원 11선거구 민주당 주한리우 후보는 아시안 최초로 주상원에 입성했습니다. 54%를 얻으며 상대 후보들을 여유있게 따돌렸습니다. 또한 한인 정치인 란킴 주하원 의원은 개혁당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을 수성하는 데 만족해야 했는데요. 첫 임기 반환점에선 트럼프 행정부는 하원의 집중 견제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일강 기자가 선거 소식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 반트럼프 구도로 치러진 이번 중간선거. 격전지마다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지만 결국 추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과반 의석을 얻어낸 것입니다. Tomorrow will be a new day in America. And almost all congratulations to those dynamic, diverse, incredible candidates who have taken back the House for the American people.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민주당 바람, 이른바 블루웨이브는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트럼프식 마이웨이로 누적된 피로감이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 것으로 기대해왔습니다. 한편 하원 수성엔 실패했지만 기어코 상원을 지켜낸 공화당은 일단 선방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정권은 물론 상하원까지 독점했던 지난 1년 동안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상원을 발판 삼아 이제 반환점을 눈앞에 둔 트럼프 행정부를 물심양면 지원할 전망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상원 수성에 총력전을 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내심 선방했다는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제 민주당 주도 하원에 집중적인 견제를 받게 될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전반기 일방통행에서 탈피해 국정운영 기조전환에 나설지 아니면 강대강 충돌을 불사하며 특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붙일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인 출신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캘리포니아주 영김 후보인데요.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3명의 한인 연방 하원 의원 후보들의 선거 결과 김일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제39지구에서 담대한 도전에 나섰던 영김 후보가 마침내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미주 한인 최초였던 김창준 전 의원 이후 20년 만에 첫 한인 정치인의 연방의회 진출이자 한인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연방의원 탄생에 신기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아무래도 제가 속해 있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와 또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에로이스 의원님께서 우리 한미 관계에 또 신경을 많이 쓰셨듯이 저도 그 뒤를 이어서 제가 한국과 미국과의 그런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치열한 경합이 예상됐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경쟁자인 민주당 질 시스네로스 후보를 개표 초반부터 따돌리며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득표율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줄곧 50%대 초반 득표율을 유지해 40%대 후반에 그친 시스네로스 후보를 개표 내내 압도한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연방 하원 후보 앤디 김 후보 역시 승부처에서 막판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기도 했던 앤디 김 후보는 공화당 현역 톰 메가더 후보를 상대로 치열한 접전 중입니다. 최종 개표 결과 0.9%포인트의 격차로 밀리고 있지만 최종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6개 투표소와 부재자 투표 개표까지 감안하면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 5선거구에 나섰던 검사 출신의 펄 김 후보는 전통적인 민주당이 우세인 지역 정서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낙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개최 하루 전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미국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당국자들의 회담이 나중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담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직후 다시 시작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북미 대화가 다시 안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우리는 각자의 스케줄이 허락할 때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해 가는데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지하철을 폭탄으로 폭파하려던 범인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7년 뉴욕시 지하철에서 자살 폭탄을 터뜨리는 시도를 했던 아카예드 울라에게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율라에게 테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기도해 시민들을 큰 충격과 혼란에 빠뜨린 테러 용의자 아카예드 울라는 범행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 당신은 당신 나라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자신의 테러 행위를 트럼프 대통령 탓으로 돌리며 정당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테러 용의자 울라는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로부터 영감을 받았으며 IS를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2014년 무렵부터 IS 강령을 통해 온라인에서 급진화됐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1년 전부터 폭탄 제조법을 익히고 범행 2-3주 전에 폭탄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모으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인 울라는 뉴욕 맨하튼 버스터미널과 타임스퀘어를 잇는 지하 통로에서 파이프형 폭탄을 터뜨려 자살 테러를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파이프 폭탄은 완전히 터지지 않았고 자신을 포함해 4명이 부상하는 데 그쳤습니다. 울라에게는 화요일 테러 집단을 지원한 죄목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교도소 시설 중 악명 높은 라이커스 아일랜드 감옥에서 죄수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잡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죄수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수가 교도관을 땅바닥에 내리꽂으면서 쓰레기통을 집어 교도관에게 던지는 장면입니다. 지난 8월에도 라이커스 교도관이 갱 멤버에 의해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라이커스 교도소 내에서 계속되는 폭력 행위로 인해 개혁안을 마련 중입니다. 한편 브롱스 소재 감옥의 경우에도 죄수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교도관들이 필요하다면 페이퍼 스프레이를 죄수들의 얼굴에 분사할 수 있는 임시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이민 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선고받은 한인 이민자들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6일 공개한 2018 추방 판결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미 전국 이민법원에서 추방 선고를 받은 한인 이민자는 1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120명보다 28.3% 증가한 겁니다. 지난 2015년 141명을 기록한 이후 4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주별로 보면 뉴저지주가 20명으로 캘리포니아 37명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뉴욕은 11명으로 조지아 18명, 텍사스 13명에 이어 다섯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추방 판결 사유로는 단순 이민법 위반이 111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고 형사법 위반 혐의는 38명이었습니다. 한편 이 기간 추방 판결 받은 이민자들을 출신 국가별로 보면 멕시코가 49,5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34번째로 추방자가 많은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김정남을 살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여성이 말레이시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번에 다시 말레이시아 법정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드안 티 흐엉과 인도네시아 출신 시티 아이샤가 출두했습니다. 둘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말에 속아 북한 사람들이 건네준 신경작용제 VX를 화학무기인 줄 모르고 김정남의 얼굴에 가져다 발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 8월에 이들이 살해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히샴 변호사는 이 여성들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심리에 나온 두 여성은 침묵을 일관했습니다. 시티와 흐엉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를 확정지어줄 증인들의 부재가 재판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한 초등학교에서 태양열 가방으로 전력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서부 케냐 지역에는 종종 전력난으로 전기가 끊어집니다. 갑자기 어두워지면 학생들은 조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태양열 가방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When the electricity goes off during our preps, maybe morning or evening preps, we are able to switch on the lights from the solar to enable us control the youth. You know, dealing with the teenagers is not easy. So when the light goes off, we switch on the solar system and you are able to curb any other behavior that might crop in. 이 태양열 가방의 설치 전에는 전기가 나가면 호롱불을 켤 수밖에 없었고 충분한 빛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료를 사용하는 불빛은 부작용으로 건강 문제를 일으키며 눈의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연료비 자체도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간단한 태양열 가방과 같은 도구는 태양열 지별판과 건전지 그리고 6개의 LED 등이 있고 USB 연결이 가능해 핸드폰 등을 차지하는 데도 용이합니다. 이 새로운 도구는 이 지역 학생들은 물론 전력난이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2명의 10대 청소년이 우버택시 지붕에 올라타고 달리다 한 명이 추락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6일 돈을 받고 청소년들을 지붕에 태운 우버 운전사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다니엘 치마는 지난 9월 23일 롱아일랜드에서 10대 손님 2명이 내민 $40를 받고 자신의 2010년형 도요타 하이랜더 차량 지붕에 올라타고 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15살인 라이언 뮬렌이 결국 차에서 떨어져 머리가 도로에 부딪히면서 뮬렌은 몇 시간 뒤 잠자리에 들었다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뮬렌의 친구는 그가 지붕에 매달린 채 가는 모습을 메신저 앱인 스냅챗에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에게 총 16개의 폭발물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시저 세이약에게 보석 없는 구속재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6일 맨하튼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로버트 레이버거 판사는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되며 도주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같이 정했습니다. 그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48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차를 몰다 어머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 도로시 브룬스가 화요일 오후 스태튼 아일랜드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방 안에서 유서와 약병을 발견하고 사인을 자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숨진 어린이들의 어머니 중 한 명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인 루시앤 마일즈입니다. 그녀는 사고의 충격으로 뱃속에 아이까지 잃었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하는 퀸즈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 신입생 신고식에서 성폭력과 가혹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다 전학했고 해당 학생의 부모는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11월 중순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장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던 뉴저지주 포트리 메인스트리트 공영주차장 빌딩 공사가 일부 진행상의 어려움으로 완공 기일이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빌딩 내에 설치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레드필드의 작은 마을에서 싱글맘으로 세 딸을 키운 50대 여성이 당첨금 6억 8,800만 달러에 이르는 파워볼 복권의 주인공 2명 중 1명이 됐습니다. 당첨자는 당첨금 6억 8,800만 달러의 절반에서 세금을 제하고 1억 9,810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아시안 미디어 NBA 나잇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미국 프로농구 NBA의 뉴욕 닉스와 시카고 불스 경기에 앞서 열렸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컨슈머 리포트의 자동차 브랜드 소비자 신뢰도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아차 미니밴 세도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차량 10종에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중간선거가 끝나고 한인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 그리고 이 선거의 뒷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선거에서는 이 뉴욕, 뉴저지 한인 동포사회에서 네, 뭐니 해도 관심을 갖게 했던 그 시 의원으로 당선된 크리스 정 후보잖아요. 예. 네, 근데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한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게 될까요? 예, 사실 그 전에 에디슨의 이제 준초이 네. 시장도 당선되고 있는데 네네. 그쪽에는 한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펠리세이즈 파크는 인구가 50%가 넘는 한인 타운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한인들의 결집된 힘으로 시장이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한인들의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시장이 되었는데 크리스 정 시장 상당히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마 펠리세이즈 파크에 한 번도 없었던 가가호 방문을 통해서 네. 예비 선거를 어렵게 통과했고 본선거도 마찬가지로 가가호 방문 캠페인을 했습니다. 아마 펠팍에 사시는 분들 아마 처음 보는 풍경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하고 정책을 이야기하고 시 행정에 대해 잘못된 부분들을 네. 듣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분 대단히 전투력이 가장 높은 시장이 된 거거든요. 네네. 선거에서 무려 2,000표 가까이 차이가 네. 난 그런 네네. 걸로 이겼고 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레오니아 그다음에 잉그리드 클리, 폴리 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여기 한인들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으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한인들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팰리세이드 팍 행정에서 이 불평 불만이 좀 많았어요. 예. 네,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 한인들은 이제 바꿨으니까 큰 변화를 기대를 하는데 네. 사실 변화를 금세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랫동안 시의원, 시의장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시행정은 또 다른 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시행정을 파악하는데 한 1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 로톤도 시장이 한 10몇 년 동안 시행정을 네. 이끌어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시행정을 파악하고 또 하나는 내년부터 이제 또 매번 2명의 시의원들이 이제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의원들이 네. 크리스정 시장하고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시의원들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이분이 같은 민주당이지만 민주당 내에 홀로 야당이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앞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협력할 수 있는 시의원으로 당선되게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한인들도 기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크리스정 시장 당선자가 무엇이 가장 큰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이 선거에 나오면서 이제 네. 머릿고로 들고 나왔던 것이 네. 이제 소통하는 시장, 네. 소통하는 시, 네. 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뭐 지금부터 이 여러 이 어드바이스 그룹들을 조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팰리세이드 팍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있긴 하지만 네. 여기에는 라틴계 사람들도 있고 네. 뭐 그리스계 사람들도 있고 이탈리안계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여러 이제 소수민족 대표들하고 이 어드바이저리 커뮤니티를 네. 꾸려가지고 이 시행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직접 이제 주최하는 네. 그 회의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열어갖고 네. 시행정을 상의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주민 전체로부터 소통하는 그래서 오랫동안 지지받는 그런 시장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